6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타당도 구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네요. 구성 방법은 수렴 그리고 변별 마지막으로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와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수렴 모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야지만 타당도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모여야 돼요? 관계 있는 것들이 짝짝짝짝짝 모여야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가장 키포인트, 관련 있는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는 높다 이고요. 이거 나오면은 그대로 변별 타당도는 구분되어야 되니까 우리 드라마 볼 때 요즘에 쇼츠를 보면서 제가 점점 이렇게 줄거리 스토리텔링 된 것들을 보면서요. 이 메인을 보고 오히려 반대로 드라마를 정주행하는데요. 그렇게 드라마를 풀로 볼 때는 여기에서 봤던 내용이 나오면은 잘 봐지는데 좀 아닌 것 같은 거, 사이드 내용이 나오면 왜 이렇게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제 마음에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2배속, 3배속 누르게 되는데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관련이 있습니다. 2배속, 3배속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이해되시고 반복 청취하실 때 2배속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변별 타당도는요. 관련 없는 변수들이 많을 때는 오히려 낮아지고 관련 없는 것들이 적을 때 수렴 타당도가 아니 변별 타당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한 개의 기준 딱 잡으시고 맞는 거 수렴 모여야 된다. 관계 있는 것들이 모여야 된다. 해서 관계 있는 변수들과의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변별은 관계없는 변수들과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없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낮다입니다. 그리고 요인은요. 하나하나의 요인을 분석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검사 문항들의 상관계를 분석하여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주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직업상담사가 구직자 A, B에게 똑같은 검사인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A는 115점, B는 124점을 얻었으나 원점수네요. 검사 유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 B 중 누가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추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Z, 표준 점수를 구해서 이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Z 점수, G 점수 구하는 거 공식 나오네요. 오, 이거 제가 맞게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식이다 보니까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발뺌 작전입니다. 저는 분명히 맞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책에 혹시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거 이 앞에 아닙니다. 표준 편차 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입니다. 이런 문제만 길지요. 다 주어져요.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정말 얻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점수는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인데 이렇게 다 주어진다라는 거죠. 평균 점수 100점, 100점 줬고 표준 편차 75 줬기 때문에 먼저 A부터 구해보면은요. 원점수 115점 줬네요. 그럼 표준 편차 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100 하면은요. 15 나와서 7분의 15 하면은 2.14가 나옵니다. 어머, 저 보이셨나요? 네, B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 15분의 무엇요? 원점수 124 빼기 평균 100은 잘 계산해보면 15분의 24에서 1.6
0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잘못됐는데 여기에도 잘못되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식 쓰실 때 실제로 115 빼기 100분의 이렇게 7인데 이렇게 못 쓰시고 한 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줄로 쓸 수 있죠. 그래서 115 빼기 100 나누기 7 이렇게 쓰면요. 먼저 이것부터 계산되는 거 아시죠? 나누기 곱하기부터.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저 분명히 맞게 줬는 거 기억나는데 뭔가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뭐요? 여기다가 깨끗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줄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한 줄로 쓸 때는 가로를 열고 115 빼기 100 나누기 7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115 빼기 100 해서 크게 분수 모양으로 7분의 115 빼기 100 115가 자꾸 나오네요. 뭐라고요? 표준 편차 분해 원점수 빼기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식 잘 쓰시고요. 그리고 계산기 잘 눌러서 답 도출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결론, 구직자 A가 2.14로 1.60보다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와 관련해서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 오, 좋은 말 쓰면 되겠네요. 이중 평가기법과 관련해서 뭐 이런 건 나와도 윤리 강령 3가지, 좋은 말 3가지 쓰시면 됩니다. 제가 다양하게 6가지 써놨는데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넉넉히 3개에서 4개만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3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된다. 흥미 전문가는 흥미검사, 지능 전문가는 지능검사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의사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처럼 적절한 훈련이나 교습을 받은 사람이 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당연히 목적과 본질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실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설명해 줄 때 수검자 아니면은 피검자 아니면은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하고요. 이왕이면은 표준화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시하는 검사지 자체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이 각 내담자에게 100%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아니면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골라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선다형 보기이죠. 예, 아니요 등 객관식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MBTI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검사 다 객관식으로 남이 해주는 것 아니고 내가 나를 보고 그렇지 아니지 하고 자기보고식으로 실시하지요. 이런 형태의 검사가 가지는 장점 5가지 간편한 것부터 나오겠네요. 저는 간편한 것부터 나오는데 일단 경제적이다. 그렇죠? 다 있는 것, 종이값, 복사지, 질문지만 사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서 무료도 많습니다. 경제적이고요. 간편해요. 시행 채점 해석이 간단하고 모든 직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이미 수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꺼집어서 쓰면 된다.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혼자서뿐만 아니라 10명, 20명, 30명 학교 전체에서 한 번에 실시할 수도 있다입니다. 집단 검사
투사적인 검사, 이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단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자기보고형 검사의 장점 이렇게 5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 4가지. 이 중 환경적인 것도 있고 성격적인 것도 있는데 성격적인 요소 3가지라고 해서 나 3가지 한 적 없는데 3가지는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페이크에 쏘가 넘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조건 4개가 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민력, 의지와 환경에 반응하는 용근 적반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 중에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1개 더 한다고 더 적는 것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때는 나름의 핵심 용어를 꼭 넣어서 설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첩, 빠르기다, 빠르게 반응하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역량은 활동 수준의 높낮이를 의미합니다. 높거나 낮은 정도 활동 수준의 높낮이입니다. 역량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니까 활동 수준의 높낮이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듬은 항상 다양성, 이 활동의 수준, 활동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지구력은 활동 수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첩성만 활동 없지요. 정확성보다는 활동해야 되는 것에 대한 빠르게 반응하는 속도인데요. 여하튼 이 활동 수준과 활동이 웬만하면 들어가 주는 것이 좋다와 높낮이, 다양성, 기간이 꼭 들어가야지만 이 앞에 핵심 용어의 의미가 완성된다라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입니다. 표집, 우리가 어떤 모 집단에서 어떻게 표집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타당도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 신뢰도 높이려고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나올 때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 물어봤자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표집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표집하는 방법 3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지만 제가 암기하기 좋은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쓰고 설명하시오. 최근 들어서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면은요, 단층 집체라고 해서요, 마지막 체계적 표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단층 집체, 단층 집입니다. 확률 표집 잘해서 단층 집 지어보자. 단층 집체 완성해보자. 이렇게 암기팁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 무선 표집은요, 모집단 큰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명 뽑는데 이 큰 모집단을 의미합니다.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을 표본에 속할 확률을 동일하게 여기서 3개 꺼내면은 어떻게 해도 그냥 무작위로 꺼내는 것인데 동일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동일하게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을 표본으로 뽑을 때 동일한 확률이 동일하게 표집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성원들에게 일렬 번호를 부여해서 무작위로 3번, 13번, 23번 이렇게 뽑는 것이다 랍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부족하시면요, 예를 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2번째, 층화, 뭔가 층을 냈다라는 거죠. 층이 있다, 유층 표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집단, 이렇게 모집단에서 이 안에 규모가 다른 내부적인 소집단이 있을 경우, 모집단에서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인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 어떻게 하냐? 층화 표집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항상 저는 이 예를 듭니다. 기독교 안에
대표적으로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생각이 안 나서 미치겠습니다마는 뭐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만 표집하면 아니 되니 이질적인 집단에서 각 2명 또는 1명씩 뽑는 것을 의미한다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층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유층 또는 층하 표집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집락 표집은요, 이 안에 학교 안에 1학년 1반, 2반, 3반, 4반, 우리 학교는 총 10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1반과 2반은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1학년 대표 50명을 뽑을 때 각 반에 5명씩, 10반이라 했으니까 50명이라고 하면 각 반에 5명씩 뽑든 그냥 오늘 한 반에서 50명 다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무언가를 실시하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 집단을 서로 다른 동질적인, 아까 이질적이었습니다.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서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으로 예로 이것을 쓰시면은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8차 개정,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필기 시험에서도 8차 개정 문제 나왔다라고 했고요. 부분 예상 문제의 그 문항들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죠. 물론 제가 그 문장 만든 거 아닙니다. 8차 표준 산업 분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장을 뽑아왔더니 마침 딱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 4가지. 실제로 표준 직업 분류에는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나마 제가 가장 쉽게 4가지 쓰라고 했지만 5가지 여러분 입맛대로 고르시라고 5가지 뽑아왔습니다. 이거 포스트 코로나 우리 정말 코로나 이제 지나서 또 가물가물해졌지만은요. 포스트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고 생활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지만 직업 세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집에서 일하라는 거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하라는 모습 우리 많이 보게 되었잖아요. 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가장 직업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보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거는 그거죠. 보건 전문가의 인력이 확대되었다라는 것과요. 2번째,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그렇죠. 케어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 그래서 사회복지 및 돌봄 인력 수요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3번째, 신생 확대 소멸. 이 직업이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주기라든지 생성과 소멸의 시기라든지 분야라든지 정말 복합다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동시장 구조에 반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것을 기준으로 표준 직업 분류를 다시 재배열했다라는 것이죠. 4번째, 재배열했으니까 직업 분류 체제가 개선되었을 거고 마지막에 직업 분류 개정 수요. 이거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눅수구리해요. 안 맞아요. 다 틀려요.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가정에서 말하니까. 그래서 바꿔주세요 하는 수요에 반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 너무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2개 쓰시고요. 아니면 이거 3개 쓰시고 그래도 이거 2개 중에 제발 1개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미지상, 이 사람 공부했는데 1개를 보고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1, 2번은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직업으로 규정하는 4가지 요건은요.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비속박성입니다.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 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한 것은 취미인지 흥미인지 모르고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야 돈을 주기적으로 계속 벌게 되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나 돈 해서 칼 들고 뺏는 것은 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회적, 내가 속한 사회의 윤리성과 그리고 사회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갖춰서 아니면 시켜서 노예계약해서 이것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건 세 가지가 보통 잘 나오고 만에 하나 네 가지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래도 맞다고는 해주지만 이 답을 더 관장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경제성, 계속성, 윤리성, 사회성 써도 되지만 이렇게 묶어서 비속박성까지 써주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경제성 뭐죠? 경제적인 거래관계에 성립해야 되고요. 계속성,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 자체로 계속성의 요건 네 가지를 쓰시오도 다음 문제에 분명히 실려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성, 사회성, 비윤리적인 것은 직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쓰면 되고요. 비속박성이니까 속박생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직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6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의 계속성에 해당하는 경우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나오는데요. 매일, 매주, 그리고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름에 수영은 요즘 겨울에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겨울에 스키 강사였는데 여름에 쉰다 하더라도 내가 스키 강사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우리는 계속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져서 연락하면은 가고 연락하면 가는 뭐 이런 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많습니다, 주변에. 저도요, 지금 인강을 하기 전에는요, 분명히 강사였어요. 그런데 적을 두고 강의를 하지 않아서 어디에서 부르면 네, 일정 맞으면 가고 또 내가 일정이 비지만 안 불러주면 못 가고 그렇지만 저는 강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강사의 수요는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 내가 할 생각도 있고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은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또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이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이 문항의 용어만 나오면 된다는 거.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왜?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정해놓았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7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6가지 경우, 이것은 우리 객관식에서 인이 박히게 암기하셨죠?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이영경, 얘가 어디에서? 수도시에서 뭐 했다고요? 학사니까 전업 학생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영경 얘가 수도시에서 학사다 해서 앞머리 따서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나 주식, 배당과 같이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1개 쓰셔도 되고 2개 쓰셔도 되고 또 덧붙여서 많이 쓰셔도 됩니다. 연금법이나 아니면은 사회보장법,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지만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이거 있는 경우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하셔도 깔끔하십니다. 어느덧 한 장을 다 썼는데 너무 빈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쓰시고 문장으로 쓰셔서 언뜻 봤었을 때 한 장이 잘 써있군 하는 이미지 만드는 것도 추천입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경마, 경륜 등에 의해서 주식 투자, 배당금이나 주식 투자에 의한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 우리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하나 배당금 이 위에서 쓰면 이 밑에서 쓰지 마시고 이 밑에서 쓰면 이 위에서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아예 저는 썼지만요. 배당금 안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경마, 경륜 등에 의해서 또는 주식 투자에 의한 시세 차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배당금은 이 위에가 더 잘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넘어가서요. 예적금, 인출과 같이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보험도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험금 타는 거 그것도 여기에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예적금과 같이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깔끔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5번입니다. 자기 집에 가사활동에 점령하는 경우 이런 거 말고요. 그럼 이런 거 쓸게요. 네, 좋아요. 자기 집에 가사활동을 전념하는 경우, 학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수용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으로 정해서 쓰셔도 되니까 이연경 얘가 수도시 학사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연경 얘가 수도시 학사 중에서요, 어떤 것 속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과 관련된 것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었을 때 수용자 수형을 받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겠네요. 교도소에서 하는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법률 빠지면 끝장입니다. 우리 교도소에서 공무원들, 간수들, 그렇죠. 직업활동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꼭 수용자 활동과 같이도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법률 꼭 넣으시기를 바라고요. 2번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우리 할머니들 사회복지시설 가는 경우도 있고 기타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 활동 중에 수익성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해서 그 수익금을 실제로 내게 주어져 내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거? 속박되어서 자유의지가 아니고 얼만큼 산발적으로 주기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개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니까 앞에 6개 쓰실 때 확실한 거 쓰시고 쉬운 것들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 브레이필드 나오면은 우리는 딱 나옵니다. 필기 때 워낙에 외워서 정제동. 정제동까지는 쓰고요. 정보 제공,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까지는 쓸 수 있는데 도대체 쓰고 설명하시오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자, 어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국산업직업 표준산업분류에서 라고 정해진 정의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앞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풀이해서 쓰면 된다라는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상담 심리 정보에 넘어왔었을 때도 어느 공공 직업에 대해서 정해주고 묻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 맞게 마무리하시면 다 맞다고 해줍니다. 정제동 쓰시고 정보를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은 내담자가 정보를 받아서 직업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직업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가 정보적 기능이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 있는 멘트 잘 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마무리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게 안 맞아요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대로 쓰시면 됩니다. 재조정 기능, 내담자가 냉철한 현실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라고 쓰셔도 되고 앞에 있는 말 그대로 내담자가 냉철한 현실 검증을 하도록 재조정한다라고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재조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뭐의 기준 삼아서 지금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현실 검증. 이왕이면 정보를 받았으니까 보다 정확하게, 냉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기와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어떻게 움직이나요? 뭐가 결정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니까 내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을 완료하거나 또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정보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전 단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는 하도록 동기화 한다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 자객제포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객제포 유료, 무료 우리 항상 칸 그려서 제가 적었던 거 생각나시지요? 자객제포는 생각나는데 설마 거꾸로 쓰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워낙 기본이잖아요.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 민간 직업 정보는요. 자의성, 누구? 생산자, 사장님 마음대로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특정한 목적, 대부분 민간이니까 돈 되는 목적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이기보다 제한적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많고요. 잘 올렸다면 유료로 올리겠죠. 우리 지금 민간 학습인데요. 우리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제 기준으로 올리고요. 모든 거 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특정한 목적, 직업 상담사 2급 실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요. 제가 무료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 무료로 적지 말라고 우스갯삼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거 요즘에 무료로 하는 것이 맞나? 우리 수험생 생각하시면은 맞는데 120% 맞죠? 시장을 교란시킨다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살짝 고민이 되지만 일단 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직업 정보입니다. 자객제포 아닌 것 정리하셔서 쓰시면 되고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이렇게 표는 이해를 편의상 쓴 것이고요. 웬만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문장으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점이 분명히 3개가 있을 거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 앞에, 점 뒤로 문장화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7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직업 정보 중 작업 강도 나오네요. 우리 작업 강도 쓰라고 해도 다 쓸 수 있어요. 보는 것은 힘들어. 아주. 제가 이거 필기 때 강의 깜빡 실수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주어진 대로 막 읽어서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요. 좀 헷갈릴 만한 것에서 실수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 정말 이거 알아요. 보는 것은 힘들어요. 아주. 실제로 이 문제도 주관식에서 나오지만 대부분이 다 맞출 수 있고 이것보다가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 나오면 이거 뭐지? 나는 보는 거밖에 모르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 문제로 뽑았습니다. 뭐죠? 작업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렇죠. 들어 올리고 그리고 운반하고 어디로 이동해서 운반하고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이때 이 힘 들어올릴 때 48, 20, 40 운반할 때 48, 20, 40, 40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고 당길 때도 그 무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 들어 올림, 운반, 민, 당김으로 구분하십니다. 들어 올린다고 해놓고서는 우리 한국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한국 직업 사전에 부가직업 정보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해석 그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직업 사전에 들어 올림, 올리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리는 작업까지 다른 높이, 주어진 높이에서 다른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다 써주라고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운반은 말 그대로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 미는 것은요. 이거 쓰지 마세요. 권장합니다. 변경된 내용 씁시다. 이왕이면은 한국직업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우리도 정의를 씁시다. 자, 제가 정보표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힘을 가해서, 예전 버전입니다. 물체에 힘을 가했어, 이쪽으로. 그럼 가한 쪽으로 운반하는 작업, 움직이는 작업을 뭐라고요? 밈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힘을 가해서 가한 쪽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우리는 밈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여기서 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오타 내시면 틀렸다고 합니다. 글씨 틀리면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용어니까 밈 잘 쓰시고요. 당김은요. 물체에게 힘을 가했는데 가한 쪽으로 가는 것은 밈이고요. 어떻게? 가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이렇게 당기는 것을 우리가 당긴다고 하죠. 힘은 여기에서 줬기 때문에 힘을 가했을 때 가한 반대쪽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당김이라고 한다라는 것. 위에 밈이 나오면 위에 밀었으니까 밑에는 반대쪽, 가한 쪽, 반대쪽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 잘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 환경의 위험, 내재, 종류 5가지를 쓰시오인데요. 위험은요. 전기, 기계, 화상, 폭발, 마지막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제가 떡공장 얘기를 하면서 환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온, 고온 이러면서 거기 떡공장에서 위험한 이유는 기계가 돌아가서 손가락이 잘릴 위험이 있고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를 써야 돼서 전기적 위험도 수반되고요. 그리고 기계를 계속 돌리면 뜨거워지니까 화상 입을 수 있고요. 기계가 가부가 돼서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유해, 방사선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떡공장 생각하시면서 기계적, 전기적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전기적, 전기가 들어가서 기계 해서 기계적, 전기적, 세 번째 화상, 폭발, 방사능 쓰시면 안 되고 방사선이다 해서 5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식에서 좀 오류가 있었지만 잘 정리하시고 정보표 꼭 확인하셔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완벽하게 공부하고 틀리지 마시고 완벽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